반갑습니다. 시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하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지는 부동산 상품 3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쪽에서 하나를 골라봤고요. 그 다음 수익형 상가 쪽에서 하나를 또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토지 쪽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분야입니다. 아파트 쪽에서 투자하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지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관련된, 그러니까 주거용이겠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또 주변에서 투자해 놓으신 분도 있고요. 간혹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주택조합에는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이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죠. 무주택이거나 또 전용 8사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청약 통장이나 청약 경쟁이 필요가 없죠. 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호수를 우선해서 배정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거주 여건, 또 지역 이런 자격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되는 거죠. 또 이해관계자 간 조합이나 조합원, 그 다음 시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단계가 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토지를 보통 95% 정도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5%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토지를 95%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쉽지가 않죠. 자, 이거는 연도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현황인데요. 보시면 2010년부터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입주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가 155건 정도 되는데 입주한 곳은 불과 한 34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입주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가 높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입주할 확률이 80% 정도 돼도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입주된 곳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업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 분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조건 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계약을 왜 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가 쪽입니다. 상가 쪽, 수익형 상품 중에서는 뭘 하면 안 될까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분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받는 거죠. 상가를 분양받는 거. 이거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분양가가 비싸요. 분양가가 비쌉니다. 서울이 4,300만원, 경기 인천은 3,300만원, 지방이 2,9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하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월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죠.
뭐 대략 4.6% 정도 나오는 거죠. 뭐 서울은 더 낮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신도시나 택지지구 초기에 상가를 분양받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종이나 또 가까운 혁신도시나 또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같은 데 가도 1층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1층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는 건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수년째 공실인 상가가 많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토지 파트입니다. 토지 파트. 토지 파트에서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사는 것. 토지를 지분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나요? 거래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죠. 부동산을 기획해서 파는 걸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획이라는 게 뭘까요? 기획이라는 게 보통은 이런 거죠. 넓은 면적의 토지를 싸게 사서 분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비싸게 파는 거죠. 우리가 그 도매시장에 가면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10kg에 얼마 정도 하나요? 뭐 3만원부터 5만원 정도 하죠. 근데 이거를 사와서 동네 슈퍼에서는 2개나 3개 정도씩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팔죠. 근데 이 2개나 3개를 랩으로 씌워서 파는 가격이 뭐 6,000원, 7,000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해서 판 걸 합쳐보면 그 10kg 박스로 사온 것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샀으니까 뭐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비싸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토지는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된 농지 같은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되질 않아요. 2000제곱미터면 600평이 살짝 넘어가는 평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들을 지분의 형태로 팝니다. 지분의 형태로. 거래는 가능하죠. 자, 특히 주변 사람을 통해서 뭐 친구도 될 수 있고요. 뭐 친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회사 동료 중에 뭐 퇴직을 하고 아니면 퇴사를 하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뭐 지분의 형태로 토지를 거래해라 이런 권유를 받으신다면 거의 한 80~90%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지분의 형태로 거래하는 게 일단 비싸요. 비쌉니다. 뭐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는 순간부터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뭐 10년 후 가격, 20년 후 가격으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등기부등본인데요. 경기도 평택시, 여기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무슨 이제 이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소유권 일부 이전, 이거 보이신가요? 1636 중에 일부 165를 이전을 했습니다. 165제곱미터면 몇 평인가요? 거의 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뭐 49평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거래 가액이 나왔죠. 3,900만 원. 그러니까 50평을 3,900만 원 정도에 판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싼가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분의 형태로 팔았고 여기에는 인건비, 수당이죠. 수당. 그 다음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보통 얼마나 비쌀까요? 최소 2배에서 3배는 비쌉니다. 최소 2배에서 3배는 비싸요. 이거를 50평에 3,900이면
거의 평당 7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 등기부등본 쭉 내려가면, 그 맨 아래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분 형태로 팔고 하다 보니까 이 토지에는 공유자가 지금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13명. 뭐 상속을 받아서 13명이 아니고요. 지분으로 팔다 보니까 13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팔까요? 어떻게?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죠. 공동 소유 형태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팔 때도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20평이라고 되어 있죠. 66제곱미터니까 20평입니다. 낙찰이 얼마에 됐죠? 659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러면 낙찰은 평당 33만 원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뭐 30만 원이 안 되게 감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33만 원에 낙찰이 된 거니까 앞에서 일반 매매로 78만 원에 거래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세 가지가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 신도시나 또 혁신도시, 또 택지지구에 상가를 분양받는 것, 이 두 번째였죠. 세 번째, 토지를 지분의 형태로 매매하는 것, 이거 세 개는 절대 피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아,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 대신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대안. 뭐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하지 말자고 했죠. 대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않은 대신 이걸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투자도요, 물론 공부해야 할 게 있긴 하지만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고, 또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좋은 동호수를 우선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 정도 후에 들어가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는 것 대신 저는 재개발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가를 분양받는 것 대신 상가 분양받지 말자고 했죠.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상가는 초기에 고가에 분양받은 상가들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년 동안 이자를 납부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하나 둘씩 경매나 공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 거품이 좀 빠진 시기를 노려서 그때 낙찰을 받으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자, 토지는 지분의 형태로 일반 매매로 거래하지 말고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면 됩니다. 앞에서도 사례를 하나만 살펴본 거거든요. 일반 매매로 거래했을 때 78만 원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면 뭐 3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